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도입니다. 사도. 저도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32페이지 이제 보시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만들면 사도가 된다. 이렇게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제가 강의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건물을 하나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 때는 건축법상 도로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물 짓지 않고도 도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도로를 순전히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일 수가 있죠. 사도라는. 제가 판단해보고 지금 쭉 하다 관리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건물을 짓기 위한 도로고 건물을 허물면 건축법상 도로 없어지는데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개인이 이쪽 땅에서 이쪽 땅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도로가 사도고 건물을 짓기 위한 도로와 이 땅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도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도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도는 개인이 필요한 도로를 1962년도에 제정된 사도법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 40년 전서부터 도로법이 바뀌면서 도로대장이 올라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 도로에도 명칭이 있고 부호가 다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도로대장의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도로 번호가 있죠. 번호가 짝수가 있고 홀수가 있죠. 3번 국도, 7번 국도 이렇게 있잖아요. 3번 국도, 7번 국도 이렇게 있고 뭐 12번 국도, 36번 국도 이렇게 있는데 짝수와 홀수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홀수는 남쪽으로 만들어지는 도로는 홀수고 42번 국도 동서, 짝수는 동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로법에서 도로의 번호도 매기고 시작과 끝이 어디라는 것을 도로관리재단에 다 올려놓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도법이 만들어졌을 때 사도관리대장에 등록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없었어요. 그 후에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지금은 사도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사도이 아니야. 지목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원래 도로가 아니었는데 땅 주인들이 개인인데 도로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적공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목을 바꿔요, 못 바꿔? 그러면 관공서에서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바꿨죠. 그러면 관공서에서 여기를 도로를 쓰겠다고 서류를 올려 보냈겠죠. 보낸 자료가 있겠죠.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쓰겠다는 서류가 정보 공개를 하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지목이 도로를 언제 지목이 도로로 됐느냐, 언제 분할이 됐느냐, 왜 분할이 됐느냐를 어떤다? 정보를 공개를 해달라고 하게끔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100% 판사님이 사도법에 사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도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 땅 주인이 사도를 관리한다. 그러나 돈을 받거나 막을 수는 없다. 사도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 개인 땅이라고 할 때는
이건 사도법을 적용받는 건데, 담당자는 땅 주인에게 어떤 사용수락을 받아와라 하는 것이 내가 보기 제 경험에 보면 90%예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누구한테 사용수락을 받는다고요? 판사님한테. 판사님,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다? 땅 주인은 개인이지만은 지목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해서 분할이 되면서 지목이 변경이 돼서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도법을 적용받는데 사도법에 적용받는 이 도로는 막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사용수락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판사님이 제 대신에 어떤다? 사용수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판사님이 어떤다? 그거는 도로법은 도로우리가 막을 수 없다니까 무조건 어떤다? 사용수락을 해주게끔 갖다 주면은 건축가에서는 사용수락 받아오라 그랬죠. 땅 주인한테 받아도 제출해도 되지만 판사님의 사용수락 받아도 받아준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건물을 짓기 위한 도로인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지만은 건물을 짓지 않고 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사도법의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목이 그냥 그 소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도로 쓰는 그러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사도법에는 사도를 만들어 놨을 때는 분할이 되고 지목 변경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지목 변경까지 된 거야. 땅 주인이 신청한 거야. 지목이 도로로 된 거. 근데 실질적으로 분할이 되지 않고 현황으로 그냥 도로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건 사도법을 적용되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현황 도로죠. 현황 통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건물로 언제 어떤 목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따져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 목이 바뀌어 있으면은 땅 주인이 신청했다는 얘기잖아. 분할을 해서. 그래서 바뀌었잖아. 그래서 땅 주인이 지목을 변경하고 신청했다는 얘기는 사도법으로 적용되는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도로를 한 100평 정도 되는데 필지가 3필지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 중에 중간에 해당되는 한 필지만 도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황 도로로 쓰고는 있는데 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법 적용을 아니, 다 받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거는 저기만 옆에 있는 거는 저기 사도법 적용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걸 지목을 전을 받아서 도로로 만들고 도로를 공유 지분으로 분양을 해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지,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해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 법의 종류를 얘기해 도로의 지목 도로는 하나인데 법은 여러 개라는 거예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지적법에 의한 도로에 대한 법이 따로 있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도로를 봤을 때 도로법을 적용받는 도로인지 지적법에 의한 도로법을 적용받는 것인지 사도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땅인지를 우리가 제일 먼저 그것부터 구별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응대를 하겠다는 방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인데도 법이 어떤다? 6개, 7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국동, 개동, 제동에 이제 옛날서부터 옛날 고관들이 그 집을 짓고 도로를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옛날에 고관들이 집을 짓고 쓰고 있을 때 말이나 마차만 다니면 되지 지금처럼 건축법상 도로가 4m 이상인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는 것을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동네는 옛날부터 오래전서부터 그 도로를 이용해서 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땅에다가 집을 하나 새로 지으려고 만약에 그런 개동에 이제 그런 옛날 동네 집을 하나 새로 지으려고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할 때 건축법엔 도로가 없죠. 넓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집 건축허가 나야 안 나요? 건축허가 내려면 그 앞에 들어오는 집이 뭐 10채, 10채, 20채, 수제를 전부 다 담장을 잘라서 도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마을 안길이라고 불러요. 마을 안길이라고 부른 것은 이미 동네가 형성된 것이 옛날부터 돼서 현재의 건축법상 도로를 지킬 수 없는 경우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 대신에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내 땅 앞에 나오는 도로가 4m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을 줄여서 도로의 넓이 4m를 맞춰주게끔 하는 조건을 건축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내 땅 앞에 도로가 3m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3m밖에 안 되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내줄 수가 없다. 옛날부터 마을이 있던 걸 안 내줄 수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긴 내주는데 그 내 앞에 도로의 중심선에서부터 2m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만들어갖고 거기는 도로를 내놓고 나머지만 갖고 집을 지어라 이런 조건을 해준다 이거야. 그러면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집을 짓고 나면 그게 도로가 다 3m 도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렇게 마을 안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건축법에서 뭐냐면 건축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시골에 가면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집 짓는데 소방도로로 뺏겼어, 저기. 이렇게 노인네들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 있던 마을의 도로가 4m가 안 되는데 내가 집을 새로 짓겠다고 하니까 그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 안 내준다고 하지는 않고 내주긴 내주되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한 선. 또 몇 년 있다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지으면 또 그 중심선 2m를 후퇴한 선. 그럼 그게 이제 몇 년, 10년이고 20년이 지나면 집을 새로 지으면 전부 다 3m 도로가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마을 안길인 경우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이 하나, 첫 번째 마을을 안 끼는 게 해도 사찰,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찰이나 미만의 지역까지 건축을 다 요구해서 4m의 도로를 만든 다음에 해줄게끔 될 때는 집을 못 짓는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 도로에서부터 내가 한 100m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다니는 땅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집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그 메인 도로에서부터 100m를 3m를 다 만들어내야 된다면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시골 지역인 경우에는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 도로가 44조와 45조거든요. 44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건축물인 경우에는 2m 이상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45조는 남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게 44조, 45조인데 건축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재인 경우. 문화재를 갖다 건축법을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철도를 뭐 만들고 뭐 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과 용적률을 적용해가지고 뭐 다시 말하면 우리 왜 기차를 기다리면 뭐 플랫폼 같은 거를 건축법과 용적률 적용해서 그거 하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게끔 하고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4m의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를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내줄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할 때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 출입을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어디서? 미만의 지역에서는. 세 번째는 사도법에 사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도로가 있긴 있는데 뭐야? 개인 땅이다 이런 얘기. 사도법에서 이제 보면 사도 주인이 변경이 됐다. 변경이 됐으면은 자, 보십시오. 자, 내가 먼저 번에도 그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 그래갖고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 담당자의 얘기를 내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는데 했더니 아니 담당자가 철수한테 저기 땅 주인이 철수한테 사용수납을 해줬는데 영희가 쓴다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사용수납을 해줬어? 그럼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이 철수가 해줬거든요. 철수가 해줬는데 철수가 그 사용승낙을 해준 땅을 영희로 바꿨어.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영희한테 돈 또 줘야 돼, 안 줘도 돼? 참 경매 공부를 아직 덜 하셨네. 빌려준 건 채권법이죠. 그래요. 산 사람은 물권법이죠. 그럼 빌려줬으면 채권법에 속했죠. 근데 새로 샀으면 물권이죠. 물권하고 채권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그러면 그 도로로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이 바뀌면 자기 물권이다 보니까 너 돈 또 내놔 그러면 빌리는 사람은 채권이잖아요. 또 내야 돼, 안 내도 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가 정일 씨한테다가 1,000만 원 받고 사용승낙을 해줬어. 1년 지났는데 내가 돈이 한 1,000만 원이 필요해. 할 수 없이 우리 마누라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정일 씨한테 1,000만 원 또 달라 그래. 정일 씨는 나한테 빌렸으니까 채권이고 우리 마누라는 내 땅을 도로를 샀으니까 물권이야. 더 줘야 돼, 안 줘야 돼? 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자 보십시오. 내가 세를 들어가죠. 전세. 채권이죠. 한 사람은 물건이죠. 세 들어간 사람이 빠르더라도 물건으로 산 사람이 세 들어간 사람 내쫓았죠. 그렇죠. 그럼 옛날에 전세 들어간 사람은 자기 돈 건져 못 건져? 뭘 못 건져? 못 건지기는 전세 등기를 하면 채권이 물건으로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 도로도 도로 대장에 등록을 하면 채권이 물건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누가 물어봤어 지금? 다시 말하면 도로를 빌려줬다고 고시를 하면은 채권이 물건이 된다는 얘기야. 고시를 안 했을 때는 채권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다? 고시를 하게끔 되는 거야, 고시를. 근데 도로대장에 고시하게끔 이제 만드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로 됐다는 얘기는 그 채권이 물건이 됐다는 뜻이야. 고시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보면. 고시가 됐다는 뜻은. 이해가셨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하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2011년 3월 15일 날인가 강제로 된다 고시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갖고 어떤다 자기 주인이 바뀌지 않더라도 어떤다 고시를 하고 2011년도서부터는 지목이 자동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목이 바뀌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2011년 이전에 고시하는 것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용승낙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권과 채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조례로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동도를 이용해서 사용승낙을 받은 땅은 주인이 바뀌어도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조례로 만들어버려. 사도법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해가지고 법 제1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막을 수가 없는데 막을 수 있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막으려면은 따로 어떤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돈을 받으려고 해도 따로 허가를 받아야지 돈을 받는다. 이 사도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 막으려면은 따로 허가를 받고 막아라. 돈을 받으려면 적당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다? 이런 이유는 있으니까 내가 이 사돈일 때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뭐 허가를 받고 돈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법 사조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면을 신청해서 사도 허가를 신청하면은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번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건축법 제2조 2장 11호에 보게끔 되면은 뭐라고 나뉘냐면은 건축법상 도로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건축법 제44조에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최소한 1개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고가 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보지 않는다. 건축법상 도로란 사람과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라고 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가 못 들어간다. 계단이 있어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래도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4m 이상만 되면은. 다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지 못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안 날 수 있다. 그러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내가 집을 짓는 곳 외에 다른 곳에다가 주차장법에서 직선거리 2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게끔 되면은 계단이 있어서 자동차가 못 들어가도 건축허가가 난다. 주차장 의무가 없는 면적을 건물을 지으면은 자동차가 못 들어가도 건축허가가 난다. 그 허가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건축 허가. 도로가 없어. 자동차가 못 들어가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60제곱미터인가 그래요. 6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지면은 주차장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못 들어가도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의 지려면 주택인 경우에 하나의 주차장을 한 대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없을 때는 직선거리
2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다가 내가 여기에 쓸 주차장을 여기다 만든다고 해도 주차장으로 인정해서 건축허가가 난다.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의 넓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몇 가구 이상 되면 12m 이상의 도로야 된다. 다세대를 지으려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면은 넓이가 얼마? 4m 이상의 도로면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데 이 경우가 남의 땅의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그 얘기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선에서 2m로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기도 한다. 마을 안길이나 이런 경우에는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어떤 땅에 건축허가 시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무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39페이지 보면 8번째가 있습니다.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반드시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법 제44조에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뭐에 의하면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세 번째, 건축법 3조에 미만의 지역에서는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건축법 제5조를 보게끔 되면 건축법을 적용할 때 완화해서 적용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45조의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땅이라도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목과 관계없이 땅 주인과 관계없이 언제 옛날부터 쓰고 있던 현황도로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를 정해놓은 게 있다. 여섯 번째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경우. 아까 판사님이 다녀도 좋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곱 번째는 예전부터 건축된 건물을 멸시 후 신축하는 경우. 이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의 땅을 진입을 할 때에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사용승낙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일 먼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으려고 할 때는 내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건물이 있고 내 이름으로 땅이 있고 내 이름으로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상대편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세 개를 전부 다 땅도 옛날 건물도 새로운 건축허가도 다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멸시하고 제지 그 도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어떤다? 건물을 허물어 버렸다. 사용승낙서 해주는 것은 언제까지 해주는 거라 그랬죠? 건물이 허가를 낼 때 건물을 쓸 때까지인데 건물을 허물면은 그 사용승낙을 해줄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8번째가 건축허가시 건축의회 도로 토지 일부가 진입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도로의 폭이 좁으면은 1m면 1m를 띄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랬죠. 냈는데 경매로 나올 때 앞에 그 있는 도로로 돼 있는 그 저기 뭐 건축설이 있는 도로는 빼놓고 뒤에 있는 건물만 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쪼가리 땅을 진입해야지 도로에서 진입을 해야지 내 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건축허가시 필요한 경우에 8가지 유형이 있다 이런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8가지 유형을 우리가 내 땅을 8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 형에 들어가서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를 이 8가지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경우는 없겠네. 네? 이걸 벗어나는 경우는 이걸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 8가지 안에 반드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경우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 7개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첫 번째도 있죠. 나머지 이렇게 7개에 있는 것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법 제44조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m 이상이 접하여야 된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가 내 땅에 2m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골목길이 10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2m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건축법상 도로는 4m의 도로라고 했는데 골목이 막다른 골목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메인 도로에서 내 집까지 들어오는 그 골목길이 10m가 안 된다. 10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용수납을 받을 때 4m를 받지 않고 2m만 사용수납을 받아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는 얘기. 그 2m라는 얘기지 2m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해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가 없어도 된다. 언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다닐 수 있는 넓은 땅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야. 자, 회원님, 어린이 대공원 가보셨어요? 어린이 대공원에 건물이 있죠. 그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있는 그 건물에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도로 보면 도로예요? 공원이죠. 근데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출입하는 지장이 없다고 이런 것이 넓은 것이 있죠. 건축허가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이해가셨죠? 세 번째 생겼습니다. 이건 없던 것이 세 번째 생겼어요. 최근에 생겼습니다. 농지법 제2조 1호 남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농막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4조입니다. 음. 45조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제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진주정을 공고하려면 이해 관계인의 동의로 든다?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지 않고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 준다.
사용수납을 받으라는 얘기야, 받지 말라는 얘기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조례로 정한 경우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어가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어떤다?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면 아까 요것이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건축법 2조가 있고 건축법 44조가 있고 건축법 45조가 있는 겁니다. 건축법 2조부터 먼저 보시면 이게 차례가 좀 바뀌었는데, 보십시다. 건축법 제2조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한 공공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나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더라도 땅 주인과 지목과 관계없이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여기를 도로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위치를 지정하면 그걸 어떤다?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로가 44조에 보시게끔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하나 이상 접해야 되는다. 해당하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45조에 보면 도로 위치를 지정하면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용수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언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지적법상 도로에 관계없이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현황이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지적법과는 관계없다. 그러나 그 땅이 다른 사람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수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납을 받지 않아도 된다. 됐죠? 땅의 주인이 사용수납을 안 해주면 판사님의 사용수납을 받아도 된다. 정리가 됐습니까? (46조) 보면 건축선의 지정이 이렇게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도로의 현재의 도로의 폭이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됐을 때는 건축선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띄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다 할 때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이 건축을 건축할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근데 그 중심선으로 또 소요 너비 얼마? 2분의 1. 2분의 1을 어떻게 한다? 수평거리에서 물러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왜냐하면 중심선에서 2분의 1을 물러나는 건데 반대편에 철도가 있다든지 뭐 하천이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는 끝에서부터 무조건 4m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옛날부터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반드시 4m의 도로를 있어야지 건축허가가 나는 곳인지, 건축선 후퇴만으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안 만들어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내 땅에 진입하는 도로가 지적도의 도로도 없고 땅 주인이 남의 땅이라도 사용수납을 안 받아도 되는 땅인지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는 땅인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아무것도 맞지 않더라도 미만의 지역은 사용수납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되니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완화해서 적용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전부 다를 참작을 해서 내가 이 땅에 건물을 질 때 어떤 식으로 내가 해야지 가장 경제적인 이득을 보겠느냐고 생각해서 그 8가지 중에서 한 개를 택해서 가면 된다는 얘기죠.
민법에 있으면 제219조 보면 주의토지통행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의토지통행권은 자 보십시오. 민법에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면 통행자의 통행지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통행지. 그러니까 땡으로 남의 땅을 사용할 때는 돈을 주고서 어떤 주의토지통행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아까 사도법에 한 사도로 돼 있죠.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고 막을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럼 판사님한테다가 어떠나 사도법에 한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 할 때는 사도법 적용으로 돼 있는 땅이니까 막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어떤다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한테 하지 않아도 본인이 똑똑하면 다 하죠. 지금 요새는 나홀로 소송도 잘 하더라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내 뜻이 법에 맞게끔 주장만 하면은 판사님이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라고 판결만 받아주면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도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건축법에 보면은 자 허가권자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 정에 따라 도로관리장이 이를 적어서 관리해야 한다. 이게 나와 있죠. 2011년 5월 30일이죠. 2011년 5월 30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세를 할 때에 전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법에 속하고 한 사람은 물권법에 속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중에 샀고 전세를 먼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뭐야? 채권법에 속하고 나중에 산 사람은 물권법에 속했기 때문에 나중에 산 사람이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물권법이 채권법을 이기니까. 그런데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뭐한테 전세 등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전세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 등기를 하는 순간 고시를 하는 순간 그 채권이 뭘로 돼? 물권이 되는 건데 지금처럼 사용승낙을 해주고 고시를 하는 순간 이거는 채권이 아니고 물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2011년 5월 30일서부터는 어떻게 한다?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도로 사용승낙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도로관리장이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사용하게끔 했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아까 사도법에 한 사도는 내가 이렇게 있는 땅인데 내가 어떻게 한다? 땅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도로를 내가 건물 짓는 것과 관계없이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건물을 출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도로를 어떤 사용승낙을 받는 겁니다. 아까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와 건축법에 의해서 진출입을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어떻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사도법에 한 도로대장이 아니라 건축법에 한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는 건 어디를 가서 알아봐야 되냐면 건축가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막다른 골목길이 10m 미만이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2m로 봐도 되고 10m 이상에서 35m 미삼인 경우에는 3m를 봐야 되고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는 6m고 비도시지역에서 어떤다? 4m입니다. 올 봄엔가 일산에 땅이 반가격으로 떨어진 게 하나 나왔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골목길 맨 끝이야. 끝인데 거기를 진짜 막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저 뒤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뒤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도로의 맨 끝에는 어떻게 한다? 막아놨더라고. 집을 못 진 거예요.
왜 못 줬는지 아세요? 그것이 골목길이 그 끝에서부터 저기까지가 35m가 딱 넘어. 도시지역에서 6m 도로가 돼야 돼. 30한 1m가 2m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일산에서 구청에서 그 건축허가를 안 내준 거야. 우리 수강생이 만약에 낙찰을 받았으면 그거를 이제 소송으로 해서 내가 건축허가를 받게끔 해줬었는데 우리 수강생은 낙찰을 못 받았어요. 다시 말로 그렇지만은 그게 뭐냐면 그 가운데를 도로로 만들어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필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지가 있어갖고 이제 분양하는 사람이 가운데다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떡한다? 필지 분양했단 말이야. 근데 맨 끝에 있는 그 필지는 31m인가 32m가 넘어 들어가는데 길게 쭉 된 건 저기서부터 끝까지 4m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앞에 집까지는 30m가 안 넘었기 때문에 다 그 3m 도로 갖고 다 됐는데 요거는 골목길이 어떻게 한다? 31m인가 32m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못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엔 건축법상 도로를 어떻게 한다? 인정은 됐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도로를 2m만 전진해서 담장을 막아버리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고 이 후에 들어오면은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지금 보면 우리가 도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끔 되면은 담당자들이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반가격을 떠지고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유튜브에 이 도로 실전 사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데 올려도 맨날 같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본 거 실전 사례 갖고 내가 특별히 이건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 올리는 거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자 막다른 골목 길인 경우에는 10m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 2m, 10m에서 35m 미만인 게 3m,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는 6m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4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막다른 골목길이 35m 이상 되면은 6m의 넓이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그 택지를 개발하는 사람이 그 길이가 35m 이상 되면 4m를 쭉 내려오다 뒤에 와서 6m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 이해가셨습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미 도로의 폭이 6m냐 4m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근데 막다른 골목길인 경우에는 35m 이상이면 도로의 폭이 6m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지역에서는. 35m 이상 되는 부분이 그렇지. 그 6m가 된다. 그러니까 내 30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를 개발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60m짜리 택지를 개발하면 가운데다가 도로를 4m 도로를 쭉 내려오면은 맨 끝에 뭐 한 10m든지 15m 집 빼고 나면 35m가 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끝에 집은 35m가 넘는 6m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4m 도로를 그냥 끼리 만들어놨으니까 맨 끝에는 건축허가 안 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응. 6m. 아니면 4m를 딱 부분만 그렇게 그 35m 이상 되면 6m가 돼야 된다. 도로의 폭이 처음부터 쭉. 처음부터 6m 이상이 되는. 예? 그렇죠. 차를 돌리기 위해서. 차를 돌리기 위해서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35m 이상 된다면 6m 도로가 돼야 된다. 도시지역에서는. 근데 비도시지역에서는 3m만 돼도 된다. 이런 얘기. 도시지역에서는 6m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46페이지에 보시면 질의해가지고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의 출입 위치에 없는지 인정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다니고 자동차는 못 다니는 경우에는 그 주차장법만 제외한다면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못 다니는 도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못 짓는 것이지 건축법에 의해서 못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동차만 다니고 사람이 못 다닌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아예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건축법 제3조 보면 적용 제외 이렇게 돼 있죠.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화재 보호법, 철도나 궤도의 속로 이렇게 돼 있고, 2번 보게끔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와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 및 같은 법 없이 따른 지구단위 계획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그러니까 읍 미만의 지역이죠. 무슨 면, 무슨 리, 이런 지역에는 건축법 44조부터 45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44조가 도로와의 대지역으로 도로의 지정입니다. 이거 없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 제5조를 보시겠습니다. 적용의 완화. 47페이지입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되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더군다나 허가권자에다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됐으니까 완화해서 적용해달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완화하는 겁니다. 49페이지 보면 보도자료입니다. 2008년 9월 23일 날 보도자료입니다. 전통 사찰의 진로 도로 등의 기준 완화. 국토해양부는 전통 사찰의 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전통 사찰 경제 내에서 중축 개축 등이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작정이다.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 4m 이상 보행자 가능한 도로, 이렇게 됐는데, 다시 말하면 사찰로 쓰고 있는 것이 건축법상 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쓸 수 있는데, 거기다가 뭐 중축이나 개축하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안 해준다, 이러지 않고 이런 경우는 완화해서 적용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때부터 이렇게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3시간 다 할 것 같은데, 이거를 파트 1부터 5까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가더라도 다 해야지. 뭐 2시간 됐으니까 오늘 끝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는 언제까지 끝날는지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시간이 가면 뭐 30분이 가든지 1시간이 더 가든지, 맞아, 오늘 다 끝내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번 달 안에 다 끝이 나거든요.